지난 시간에 배운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의 결론,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하나만 꼽으면 뭐냐면 여기죠. KKT 컨디션, 카루시쿤 터커 컨디션.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풀 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요 KKT 컨디션을 통해서 푼다. 즉, 자, 오리지널 목적 함수 fx가 있고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제약 조건을 함수 형태로 바꿔서 gx라고 쓰고, 그래서 fx랑 gx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람다를 g에 곱한 거를 더해서 라그랑지안 펑션 L을 정의를 하죠. 그리고 이 라그랑지안을 x로 미분해, 즉 파라미터로 미분해서 0, 스테이셔너리 컨디션 혹은 세럴 포인트 컨디션, 안장점이죠, 안장점. 0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 하면 프라이멀 피저빌리티, 제약 조건 g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람다, 요 스칼라 값은 뭐 이게 그 여러 개 있을 때는 벡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람다는 다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g나 람다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람다랑 g를 곱하면 0이다. 컴플리멘터리 슬랙네스. 요거를 만족하는 게 이제 KKT 컨디션이지. 그래서 요걸 만족시켜서 풀면 된다. 네. 그래서 액티브 인액티브 나눠서 풀면은, 자, 액티브인 경우, 즉 해가 솔루션이 그 경계 위에 있을 때 gx는 0일 때는 람다가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람다가 0일 때, 아니 gx가 0보다 작을 때, 즉 해가 경계 안쪽에 있을 때는 람다가 0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듀얼 배웠죠. 듀얼, 라그랑지안 듀얼리티. 그래서 프라이멀 프로블럼, fx를 미니마이즈, x에 대해서 미니마이즈하는 프로블럼. 네, 그다음에 제약 조건이 gi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풀 수도 있지만 이거 대신에 듀얼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랬죠. 듀얼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듀얼 문제는 그 라그랑지안 펑션 있죠. f랑 g에 대한 라그랑지안 펑션. L은 fx 플러스 람다 g. 제약 조건 여러 개일 때는 람다가 이제 벡터 형태가 되는 거고. 어쨌든 요 라그랑지안 펑션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x의 옵티멀 솔루션이 뭐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x 옵티멀 솔루션 x 스타를 라그랑지안에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안 펑션이 뭐에 대한 펑션으로 바뀌냐 하면, 원래 얘는 x랑 람다에 대한 펑션이었는데 람다에 대한 펑션으로 바뀐다고, 그냥 d 람다로. 그러면 어떤 문제로 바뀌는 거냐 하면 람다에 대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x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듀얼에서는 람다에 대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뀌고,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약 조건으로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예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예제, 그러니까 fx가 1차 함수일 때도 봤고, 그 다음에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예제, fx가 이렇게 2차 함수일 때도 봤었죠. 네. 그래서 2차 함수일 때 풀어서 봤었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왜 우리가 다뤘냐? SVM이 요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갖고 하는 거예요. SVM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의 그 W를 구하려면 요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그래서 SVM으로 넘어가 봅시다. SVM, 대망의 SVM. 자, SVM은 좀 내용이 덴스해 갖고 아마 오늘부터 해서 3번이나 많으면 4번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네. 웬만하면 3번에 끝날 것 같기는 한데 인원수도 적고 해서. 자, 그래서 SVM 컨텐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SVM 인트로덕션, 개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SVM과 넌 리니어 SVM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리니어, 넌 리니어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리니어 SVM은 또 크게 두 종류로 하드 마진 SVM, 소프트 마진 SVM 이렇게 있고, 논 리니어 SVM, 커널 SVM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배우고 SVM 어떻게 실제로 프로그래밍으로 임플리먼트 하는지 뭐 그런 얘기 조금 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네, 인트로덕션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먼저 SVM을 얘기하려면 디시전 바운더리 얘기부터 해야 돼.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 선형 결정 경계. 자, 선형 결정 경계에 대한 식은 뭐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평면의 방정식이지. dx는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쭉 가서 wd xd 플러스 w0까지 해서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예. 요게 이제 D라는 게 선형 결정 경계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선형 결정 경계를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dx가 어떤 임의의 포인트 x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dx가 0보다 크면 클래스 1이라고 하고 dx가 0보다 작으면 클래스 2라고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두 종류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랬지. 뭐냐면 바이어스 텀을 익스플리시트하게 보여줄 거냐 아니면 그냥 W에 흡수시킬 거냐. 그래서 W에 흡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에 X0 요 텀을 1로 세팅해 갖고 흡수시켜 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라는 벡터가 이렇게 D 플러스 1차원짜리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W라는 벡터는 W0부터 WD까지 D 플러스 1차원 벡터고 이렇게 나타내면 장점이 그냥 W와 X 벡터 두 개의 내적으로 D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두 번째 리프레젠테이션은 바이어스 텀 B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내는 거죠. 즉 X랑 W는 그냥 D차원짜리 벡터야. 그래서 그 두 개를 내적한 다음에 바이어스 텀 B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더해주고 이게 이제 D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리프레젠테이션만 두 종류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그래서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에 대한 어떤 지오메트릭한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하면 뭐 다 한 얘기지만 dx는 0이라는 이 초평면의 방정식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뭘 나타내는 거야? 초평면의 반정식이니까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인 거죠.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가 2차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원이라 그러면 dx는 0이라는 놈은 요런 예를 들면은 요런 그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그죠? 만약에 피처 스페이스가 3차원이다. x1, x2, x3 이렇게 축이 3개 있는 3차원이다. 그러면 초평면의 방정식 혹은 디시전 바운더리,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요런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죠? n차원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n이 아니라 d라고 해야겠구나. d 차원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네. 그래서 dx 초평면의 방정식 dx는 0인 거에서 자 리프레젠테이션 2를 쓸 거예요. 바이어스를 익스프레스하게 나타내는 거. 자 그래서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0에서 w는 뭐를 결정한다? 그 이 결정 경기에 뭐를 결정하는 거야?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W에 따라서 얘가 이쪽을 볼지 이렇게 볼지 아니면 여기를 볼지 뭐 이런 게 결정되는 거지. W에 따라서. B는 뭘 결정해요? B는 위치를 결정하는 거지. 얼마나 위에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위에 떠 있을 거냐 밑으로 떨어져 있을 거냐. 예. 그래서 W는 방향을 결정하고 B는 위치를 결정하는 놈이지. 예. 당연한 얘기예요. 고등학교 수학. 자, 여전히 고등학교 수학이야. 지금도. 자, 어, 이제 뭐를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할 거냐 하면 점과 초평면 사이의 거리. 고등학교식으로 얘기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닌가? 고등학교 때 벡터에서 공간 도형 벡터에서 점과 3차원 평면 3차원에서의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죠. 네. 뭐 아무튼 네. 그거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자, 디시전 바운더리 dx는 0,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0이라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좌표 평면상에 혹은 그 피처 스페이스상에 어떤 점 x가 있다고 했을 때 x로부터 요 디시전 바운더리 dx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지. 네, x. 그래서 예를 들면 샘플 포인트 i번째 트레이닝 데이터의 샘플 포인트가 xi라고 했을 때 요 xi로부터 어떤 직선 dx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2차원으로 보면 이런 거. 2차원 평면에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샘플 포인트 xi로부터 요 dx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길이를 재면 되는 거죠. 혹은 3차원이어도 마찬가지 3차원이어도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을 때 xi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지. 네.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리 h는 이렇게 되지. dx는 0이라는 식에다가 샘플 포인트 xi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 그러니까 dx는 0이 아니라 dx에다가
dx에다가 xi를 넣어서 나온 값의 절대값을 취하고 그 dx에서의 w 노멀 벡터의 놈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왜 이렇게 됐었냐? 이거 다 유도했지 고등학교 때. 뭐예요? 자, 이런 초평면이 있어. 이런 초평면이 있고 어떤 내가 이 초평면과의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포인트 y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h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h를 구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유도하냐 하면 자, 평면의 방정식은 dx 얘는 노멀 벡터가 n이라고 했을 때 n 트랜스포즈 x 빼기 x 제로. 자, x는 뭐냐면 평면의 임의의 점 x고 x 제로는 이 평면이 x 제로라는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 트랜스포즈 x 빼기 x 제로가 0이다. 왜? 노멀 벡터랑 x 빼기 x 제로 요 벡터는 수직이어야 되잖아. x 빼기 x 제로는 요 평면 위에 있는 벡터고 n은 말 그대로 노멀 벡터니까 두 개는 수직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다시 쓰면은 n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는 0이라고 쓸 수도 있지. n 트랜스포즈 x 제로 마이너스 취한 거를 얘를 b라고 정의를 한다면, 네. 그죠?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직선이 있고 우리는 근데 뭘 구하는 거냐? h를 구할 거야. h를 구하려면 자, 뭐를 쓰면 되냐면 삼각함수 쓰면 되죠. 자, 요 y라는 벡터, 요 y라는 뭐야? y는 이거지. y라는 벡터는 사실 요거지, 요거 원점으로부터 요게 y라는 벡터지. y라는 점, 여기가 원점이니까. 네. 자, 그러면 어 y에서 x 제로로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x 제로로 그럼 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요게 y고 요게 x 제로니까 얘는 얼마야? y 빼기 x 제로지. y 빼기 x 제로. y 빼기 x 제로라 제로 요거의 길이의 코사인 세타. 세타는 뭐냐면 y 빼기 x 제로랑 노멀 벡터가 이루는 각. y 빼기 x 제로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h 값이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코사인 세타는 뭐야? 코사인 세타. 두 벡터의 각이 세타야. 그러면 두 벡터 내적한 거, 즉 노멀 벡터 n이랑 y 빼기 x 제로 내적한 거 나누기 각각의 벡터의 놈으로 나눠주면 되죠? 네. 그러고 보니까 얘랑 상쇄돼.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된 거지. n 트랜스포즈 y 빼기 x 제로 나누기 n 놈. 근데 이게 무슨 꼴이야? 결국에? 이게 무슨 꼴이야? 얘가 결국에 얘가 dy잖아요. dy. 왜냐하면 d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 자리에다가 y 집어넣으면 이게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h는 dy 나누기 n 놈이죠. L2 놈이죠. 네. 그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고등학교 건데 이그젠플 특징 공간 2차원짜리 특징 공간 상의 한 점 2,4 이런 점이 있어. 한 칸, 두 칸, 2, 하나, 둘, 셋, 네 칸, 2,4에 라는 점 x라는 점이 있고 결정 경계 dx는 2x1 플러스 x2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사이의 거리 h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네. dx1 절대값 나누기 w 놈 하면 되죠? 네. dx는 뭐예요? dx는 얘지. 여기다가 2랑 4 넣으면 뭐야? 2 곱하기 2, 4 더하기 4, 8, 4 빼기 4, 4죠? 4 나누기 놈의 놈은 얼마야?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스퀘어 루트 취하면 루트 5. 네. 루트 5분의 4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 네. 뭐 여기까지는 다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쉬운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노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봐봐요. 2x1 플러스 x2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랑 여기에다가 스칼라벨을 해서
스칼라별을 해서 2cx1 플러스 cx2 마이너스 4c는 0. 이 직선, 이 두 개의 직선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 달라? 예? 직선의 크기가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의 크기가 어디 있어? 이거 두 개 같은 거잖아요. 얘가 나타내는 거 똑같지. 그렇잖아요. 예. 똑같은 직선이지. 그러니까 dx가 원래 있고 거기에다가 c배, 스칼라 c배를 한 걸 dcx라고 불렀을 때 dcx는 0이랑 dx는 0은 똑같은 결정 경계인 거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똑같은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리 공식은 dx 대신에 dcx를 사용해도 성립하는 거야. 이 거리 공식은.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dcx1이 1이 되도록 c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dcx1이 1이 되도록. 네.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나중에 SVM에서 쓸 텐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SVM으로 들어가 봅시다. SVM으로.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제였더라? 하여튼 몇 시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클래시파이어들,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됐든, 아니면 뭐가 있었어 또, 퍼셉트론이 됐든, 옵티마이제이션이 언제 멈추냐면 보통 원래 랜덤하게 초기화했을 때 1번처럼 초기화가 돼 있었다가 막 SGD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했어. 근데 2번처럼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번처럼. 그럼 이제 분류를 100% 정확하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멈추죠? 그럼 멈추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요. 예를 들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로 써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 학습을 한다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건 뭐냐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로그 확률이지. 로그 확률. 그러니까 여기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n분의 1 시그마 i는부터 m까지 해갖고 자 yi가 뭐야? 정답. 1 빼기 yi는 그러니까 yi가 예를 들어서 개일 확률이라고 그러면 1 빼기 yi는 고양이일 확률이죠. 개 고양이 분류 문제라고 하면 자 정답이 개야. 그러면 이 뒤에 텀은 0으로 날아가는 거고. 그럼 yi가 1이니까 1 곱하기 로그 h야. 그러니까 로그 h인 거지. 로그 확률이라고. 로그 확률. 개일 확률. 개일 확률이 100%면 로스가 0인 거죠. 그죠? 네.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써갖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시키면 2번처럼 되면 그냥 멈추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이미 다 100%로 맞추고 있으니까. 그죠? 더 이상 옵티마이제이션을 안 해. 마찬가지. 퍼셉트론도 마찬가지야. 퍼셉트론도 오분류된 샘플의 집합에 대해서만 로스 펑션을 정의했잖아. 오분류된 샘플이 없으면 2번처럼 돼서 그러면 로스가 0이죠. 그러면 더 이상 옵티마이제이션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민스퀘어 에러 로스, MLP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민스퀘어 에러가 y래. hx 빼기 yi 전체의 제곱 한 거를 평균 낸 거죠. m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얘도 y랑 h가 똑같으면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기존까지 배운 것들은 다 무조건 그냥 트레이닝 액큐레시가 100%가 나오면 더 이상 옵티마이제이션을 안 할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2번처럼 됐다고 쳐봐요. 2번처럼 됐어.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2번처럼 됐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클래시파이어 우리가 원하는 건가? 아니죠. 왜? 왜 안 오네? 트레이닝은 100% 맞췄어. 근데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 할 때 안 본 그럼 블라인드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 뭐 실제로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지. 자, 뭐 요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동그라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그럼 여기 요 까만색 그 솔리드 그 안에가 채워진 동그라미 두 개에 대해서는 틀리는 거잖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디시전 번들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생겼고 요렇게 생겼었다. 요렇게 생겼었다면 다 맞췄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디시전 번들이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뒤로 안 넘어가냐? 네, 디시전 바운더리를 1번, 2번처럼 1번은 당연히 안 되고 2번도 안 좋고 3번처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3번처럼.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그 여백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 마진, 뭔가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마진이 많으면 좀 더 노이즈에 덜 민감하고 테스트할 때 더 일반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그죠? 3번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거 이해 안 되지 않지? 직관적으로 보면 3번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수학으로 표현할 거냐? 일단 오류가 없으면 최선인 거 알겠고 여백이 많으면 좋은 걸 알겠어. 네. 결정 초평면으로부터 양쪽 클래스에 대한 여백을 최대화할수록 분류기의 일반화 능력이 상상될 거라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냐가 문제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를 여백을 최대로 하는 결정 초평면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게 SVM의 내용이지. 자, 그래서 그걸 배울 건데 배우기 앞서서 SVM에 대한 역사 같은 거를 조금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SVM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를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맥스 마진 클래시파이어라고 불러요. 여백을 최대화시키는 클래시파이어다. 네, 그래서 맥스 마진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1990년대에 지금처럼 딥러닝이 뜨기 전에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SVM이 능가하면서 인기 있는 모델이 됐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 정도에 들어서 이제 딥러닝 같은 거에 밀려갖고 시대를 해진 거지. 네. 그다음에 SVM과 딥러닝을 결합하는 방법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SVM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니어 SVM, 선형 SVM이 있고 넌 리니어 SVM, 비선형 SVM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 SVM은 선형 분류가 가능한 문제는 오류 없이 풀 수 있고, 선형 분류가 불가능한 문제는 이제 비선형 SVM을 사용하면 풀 수가 있다. SVM이 왜 이렇게 옛날에 90년대에 잘 됐느냐? 비교를 해보면 SVM과 뉴럴넷을 비교하면은,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한다는 거는 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야. 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야. SGD 하면서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 희망회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SVM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서 얘는 하여튼 그 최적회 글로벌 옵티멈으로 갈 수밖에 없어. 네.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게 많아. 히든 레이어를 몇 개 쌓을 거냐, 히든 뉴런은 몇 개 쓸 거냐, 뭐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등. 네. 근데 이제 SVM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몇 개 없어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뒤쪽에 소프트 마진 SVM 나오면 배우면 나올 요 C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 파라미터 뭐 이런 거. 커널 파라미터라는 건 커널 SVM에 있는, 예를 들면 가우시안 커널이라 그러면 뭐 가우시안의 시그마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어쨌든 몇 개 없다. 네. 그래서 SVM은 그냥 심플하게 러닝을 하면 돼요. 네. 그냥 쉬워, 학습이. 근데 이제 뉴럴넷은 뭔가 여러 가지 트릭을 써야 돼요. 뭐 무슨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한 해 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한 해 만에, 뭐 활성함수 렐루를 쓰네, 뭐 리키 렐루를 쓰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CNN 쓰네, 트랜스포머 쓰네 등등등등. 네. 네. 그리고 SVM 결정적인 장점은 오버피팅에 좀 덜 민감해. 오버피팅이 좀 덜 일어난다는 거. 왜냐하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니까. 네. 뉴럴넷은 오버피팅이 잘 발생해. 잘 발생해. 네. 그래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잘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네.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스몰 데이터셋 크기가 작으면은 오버피팅이 잘 일어나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파워도 많이 필요하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 되게 잘 되지만 아직도 왜 잘 되는지 잘 몰라. 이론 같은 게 빈약해요. 근데 이제 SVM은 이 띠오리가 잘 정립이 된, 그 옵티마이제이션 띠오리 같은 게 잘 정립이 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정도. 그래서 SVM의 아버지가 누구냐?
러시아의 이 블라디미르 바베트닉이라는 분인데, 예, 이분이 그 SVM을 만들었고, 뭐 그래서 뭐 이분한테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SVM을 배워봅시다. 진짜로. 리니어 SVM. 오늘 아마 요거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SVM. 일단은 우리 지금 리니어 SVM 가정은 선형 분리 가능이야. 선형 분리 가능. 선형 분리 가능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이제 하나씩 없애 나갈 거예요. 자, 선형 분리 가능한 이런 문제를 생각하자. 그리고 먼저 주어진 데이터를 오류 없이 분류하도록 W를 정해. 즉 여기 있는 1번이나 2번 같은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지. 예. 오류 없이 분류하도록. 그게 일단 전제고, 오류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해진 직선의 방향. 예. W. 오류 없이 분류하도록 W를 정했다고 그랬잖아. 그 W에 대해서 직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샘플, 직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 예. 그걸 S라고 했을 때 그 S가 양쪽에 갖게 되도록 그런 바이어스 B를 정해. 그러니까 이게 2번 같은 방향이라면 얘가 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이 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려면 양 클래스에 대해서 같아지려면 요 가운데로 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B를 정하라고. 네. 그래서 1이나 2가 그렇게 정해놓은 직선들이야. 1이나 2가. 네. 1이나 2는 그렇게 정해놓은 직선들인데 그러면 SVM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양쪽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도록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분할띠 있죠, 분할띠. 요 분할띠의 폭을 뭐라 그러냐면 얘를 여백이라고 불러.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를 여백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그리고 이 분할띠 요 경계 위에 올라가 있는 놈들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거를 서포트 벡터라고 불러. 지지 벡터. 이 결정 경계, 이 분할띠를 지지하고 있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는 거야. 서포트 벡터. 자, 그럼 SVM은 뭘 하는 거냐? 이 ES가 최소가 되게, 최대가 되게. 최대가 되게 하는 W와 B를 구하는 거지.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여기서. 1번이지. 네. 그럼 여백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백을 최대로 하는 맥스 마진 클래시파이어가 SVM인데, 맥스 마진 클래시파이어. 이게 이제 SVM인데, 그러면 마진을 수학으로 정의를 해야 될 거냐? 2S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고등학교 거 수학을 복습한 거지. S가 뭐야, S가? 이 S라는 게. 가장 가까운 샘플과 결정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맞죠? 그럼 가장 가까운 샘플이 X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야? dx의 절대값 씌운 거 나누기 w의 놈. 이죠? 근데 2S니까 앞에 2 곱한 거고. 그런데 dx의 c배를 해도 상수를 곱해도 같은 초평면이잖아. 그렇게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dx가 1이 되도록 바꿔줄 수가 있겠죠? c배를 곱해서. 그러면 dx 요 수식이 없어지고 분자에 2만 남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백을 이렇게 굉장히 컴팩트한 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게 여백인 거야. 2 나누기 w 놈. 요게 여백이야. 요게. 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최대화하면 되겠네. 그죠? 2 나누기 w 놈을 최대화시키는 거야. 근데 그냥 최대화냐? 아니지. 조건이 있지. 무슨 조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주어진 데이터를 오류가 없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거지. 오류가 없게. 그게 제약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블럼 데피니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트레이닝 셋 X는 뭐 X1, Y1, 그렇지. X1, Y1 정답이 달려 있는 이게 XN, YN까지 N개의 샘플이 있는 거지. N개의 샘플이 있는 거고 주어진 데이터 요 X를 오류 없이 분류하면서 여백을 최대로 하는 그런 파라미터 WB를 찾는 거죠. 즉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쓰면 maximize JW는 2 나누기 W 놈 여백을 maximize 하되 제약 조건 subject to 자 레이블이 1이야. y가 1일 때 모든 yi가 1인 애들에 대해서는 예측값이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요게 이제 예측값이잖아요. 얘가 예측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왜냐면 정답이 1이니까. 네. 그 다음에 yi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1인 게 개라 그러면 얘는 고양이 그럴 경우는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얘는 왜냐면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예. 이걸 다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dxi가 1보다 크거나 같다 for yi가 1일 경우 dxi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for yi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조건 두 개를 잘 생각해보면 y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줄로 쓸 수가 있어요. 한 줄로. 한 줄로 바꿔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에다가 yi를 곱해버려. 그리고 거기서 마이너스 1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부등식 한 줄로 그냥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잖아. 왜냐하면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i는 1이잖아.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는 둘이 곱한 게 뭐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마찬가지.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yi도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둘 다 곱했을 때는 이것도 역시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두 개 곱한 게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constrained L2 minimization 문제로 우리가 그 문제를 쓴 거야. 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로 포뮬레이션을 한 거야. minimize JW 2분의 1 W의 L2 놈의 제곱. 예. 제곱은 왜 했냐? 이거 나중에 미분하면 제곱 스퀘어 텀이 내려와가지고 2가 없어지니까 2분의 1이 없어지니까. 어차피 제곱 미니마이저나 그냥 미니마이저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뀌었는데 제약 조건 여기 밑에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는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이 L2 로스라는 놈이 컨벡스이기 때문에 해가 유일하고 글로벌 옵티멈이 있는 거지. 컨벡스 펑션은 유일한 최적해가 있잖아요. 넌 컨벡스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니까 여러 군데 로컬 옵티멈이 있지만. 네. 그래서 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는 n개의 선형 부등식. 왜 n개냐? 샘플 포인트가 n개 있으니까. n개의 선형 부등식을 제약 조건으로 가진 2차 함수를 최적화하는 문제. 즉 이게 뭐예요?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이지.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QP 문제야. QP 문제. 네. 이 문제 뭘로 풀어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풀면 되지.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풀면 되는 거야.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서포트 벡터가 뭐라 그랬죠? 서포트 벡터는 경계 위, 분할띠 경계 위에 있는 놈들이지. 즉, 요 이그젠플로 보면 요게 dx,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요게 결정 경계, 디시전 바운더리고 분할띠가 요 점선으로 돼 있는 놈인데 여기 보면 까만 거 두 개가 점선 위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하얀 거 하나가 또 점선 위에 올라가 있지. 얘네가 뭐냐면 서포트 벡터다. 요런 놈이 서포트 벡터다. 서포트 벡터. 네. 즉 수식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y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는 1을 만족하는 그런 xi들이 서포트 벡터야. 그렇잖아요. 네. 요게 서포트 벡터다. 이 서포트 벡터란 말은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중요한 말이에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서포트 벡터가 키야, 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무슨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미니마이즈 fx subject to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그랑지안 정의에서 fx 더하기 gx에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람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 라그랑지안 L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놓고 액티브, 인액티브. 액티브는 gx가 0일 때 람다는 0보다 커야 되고 인액티브는 gx가 0보다 작을 때 람다가 0. 이렇게 해서 풀면 되잖아. 자, 그러면 라그랑지안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미니마이즈 JW는 2분의 1 W L투놈의 제곱 얘를 subject to yi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i가 1부터 n까지 요거잖아. 자, JW가 이제 fx가 되는 거지. 그 앞에다 써. 라그랑지안 정의하려고. 쓰고 자, gx는 어떻게 정의하면 돼? 얘가 gx지. y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마이너스 1. 요게 gx잖아.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몇 개야? 컨스트레인트가 n개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통해서 다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알파 i 곱하기 wi 플러스 w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wi래. y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라그랑지안을 정의를 한 거죠. 네. 라그랑지안 정의했지. 그러면 뭘로 푼다? 오른쪽에도 얘기했지만 KKT 컨디션으로 푸는 거죠. KKT 컨디션. 그럼 뭘 해야 돼? 미분 0. W를 미분해. W를 미분해 봅시다. W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지저분한 거 지우고 또 W를 미분해 보자. 자, W를 미분하면 L2놈의 제곱 2분의 1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내려오니까 2랑 상쇄되고 L을 W로 미분하면 2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 상쇄되고 뒤에 거 시그마 얘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W 없는 텀은 다 제로로 없어질 거고 시그마 알파 i yi xi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끝이잖아. 이게 0으로 둬야 되지. 그러면 결국에 W가 이렇게 나온다. W는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i, xi 이 텀들을 n개를 더한 거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n개 알파 i들이랑 xi들을 알면 W를 그리고 당연히 레이블 yi도 알아야 되지. 그걸 알면 W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W 구해야 되는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만 알면 사실 x랑 y는 다 트레인 데이터에 있는 거잖아.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알파만 구하면. 그럼 W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도 구해야 되지. B로 미분해. B로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시그마 알파 i, yi는 0. 이런 게 나오지. B로 미분해서 0이라고 두면. 네. 왜냐면 B로 미분하면 나머지 텀 다 0으로 되니까 B 있는 텀에는 yi랑 알파 i 곱한 거. 시그마. 요거만 남아있잖아. 요런 조건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어때야 돼? 알파 i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n개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인액티브, 액티브로 나눠서 보면 인액티브인 경우. 인액티브라는 건 뭐야? 인액티브라는 건 y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 그 경계 안쪽에 있는 거. 그럴 경우는 알파 i는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야. 0이. 인액티브인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계 안쪽에 있는 샘플들 있잖아요. 경계 안쪽에 있는 샘플들. 그거는 W 구하는데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왜? 알파가 0이니까. 알파가 여기 0이잖아요. 경계 안쪽에 있는 애들, 즉 아까 여기 그 예제에서 이런 애들은 겉절이인 거야, 겉절이. 아무 소용이 없어. 결정 경계 구하는데. 결정 경계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서포트 벡터들만 결정하는 거야.
얘네들은 어차피 아무 영역이 없어. 알파가 0이라서. 근데 직관적으로도 그게 맞죠.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티브인 경우. 액티브인 경우가 뭐예요? 즉 얘는 액티브라는 건 w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아니 wi래 자꾸 y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거잖아. 즉 이 경계 위에 있는 거지. 그게 뭐야? 서포트 벡터지. 그때 서포트 벡터일 때는 알파 i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w 이거 구할 때 w는 알파 i 곱하기 yi 곱하기 xi를 n개를 다 더하면 되는데 사실 n개 다 더할 필요 없는 거고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 알파 i가 0보다 큰 애들만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예제로 보면 세 개 텀만 더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하느냐? w랑 xi를 알면 b는 구할 수 있어. b는 왜냐? 왜냐? 서포트 벡터들을 알면 이렇게 되잖아. 서포트 벡터는 이걸 만족하는 거야. 바이 데피니션 y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는 1이라는 걸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는 yi라는 뜻이거든. y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b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b는 yi 빼기 w 트랜스포즈 xi라는 뜻이야. 즉 b라는 서포트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서포트 벡터를 b라는 바이어스 텀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포트 벡터가 뭐 아까로 따지면 세 개였잖아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서 yi 빼기 w 트랜스포즈 xi 해주면 되는 거야. 네. 서포트 벡터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서.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 실제로는 서포트 벡터를 다 가져와서 뭐 평균을 내던지 이렇게 해요. 수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론상은 그렇다. 이론상은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면 b는 yi 빼기 w 트랜스포즈 xi 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네. 네. 역수치하면 미니마이즈 하면 되잖아. 아니 옵티마이제이션은 그 바이 컨벤션 보통 사람들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풀어요. 왜냐하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보통 하는데 컨벡스는 옵티멀 값이 최소값이잖아요. 최소값. 그러니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꿔서 풀려고 이렇게 놓은 거지. 네. 어디가요? 네, 마이너스 아니고 역수로. 이게 미분했을 때 편하잖아. 제곱이니까 제곱 미분하면 2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표현이 되잖아. 네. 또, 자, 이제 그러면, 네. 네. 알파 i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알파 i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예요. 그러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면 다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뭔지는 알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요런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풀 때 fx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서브젝트 투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 때 라그랑지안을 fx 플러스 람다 gx로 정의하고 람다가 라그랑지안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푸는 거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fx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해당하는 게 2분의 1 w 제곱 놈의 제곱인 거죠. L2 놈의 제곱. gx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gx에 해당하는 건 gx에 해당하는 건 y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마이너스 1. 요게 y 요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마이너스 붙인 게 gx죠. 마이너스 붙인 게. 그럼 fx랑 gx를 어떻게 더해야 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곱해서 더해야 되죠? 그게 알파고.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등식이. 샘플이 n개니까. n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앞에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알파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다. 또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포뮬레이션 다 했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런데 이대로 안 풀 거고 프라이멀로 안 풀 거고 우리 듀얼로 풀 거예요. 듀얼로. 네. 듀얼로 풀 건데 왜 듀얼로 푸는지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일단 듀얼로 풀 건데 자,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그 컨벡스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듀얼로 변형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듀얼로 변형해 봅시다. 오리지널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프라이머리 오리지널 프로블럼 프라이머 프로블럼은 이거죠. 미니마이즈 라그랑지안 2분의 1 WL2 놈의 제곱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i, 더블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1. 요게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고 subject to 제약 조건이 뭐냐면 자, 아까 미분한 거 그냥 그대로 쓴 거야. w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i, xi 그다음에 시그마 알파 i, yi는 0. 그리고 알파 i들은 각각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듀얼로 바꾸기 위해서 솔루션을 다시 넣어야 되지. 라그랑지 안에. 그러니까 w를 여기다가 대입해야지. 그리고 알파 i, yi 시그마 취한 것도 0이라는 거를 여기 대입하는 거야. 대입.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입해 보면 라그랑지안이 자 대입했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알파 j, y, j, x, j x는 벡터고 여기 트랜스포즈 해야 되겠지. w L2 놈의 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제곱이 얘를 트랜스포즈 하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i, xi 예, 요 텀이 하나 있는 거고 이게 앞에 텀이고 요 텀이 요걸로 바뀐 거야 지금. 아이고 지우개로 좀 지우자. 여기 좀 지우고 자 다시 그리고 두 번째 텀 요 텀 요 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자 요 텀부터 볼게요. 요 텀부터 아이고 왜 갑자기 까만색으로 바뀌었냐. 예, 텀부터 보면 마이너스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 i w에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w 트랜스포즈에 대입하면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알파 j, y j, x j 트랜스포즈 하고 그 뒤에 xi가 붙어 있죠.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요턴까지 했어요. 요턴까지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 i, y, i 곱하기 b 한 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그 세 번째 텀 쓰면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 i, b 요 텀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 0이지. 알파 i, y, i 시그마 하면 0이잖아요. b는 얘랑 관계없는 거라서 앞에 상수로 나오고 0 곱하기 상수 0이죠. 0이야 얘는. 그럼 마지막 텀은 뭐야?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곱하기 1이니까 알파 i 이렇게 된 거지. 맞죠? 그럼 자세히 보니까 얘는 0이고 얘는 요 텀이고 얘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개수 2분의 1만 다르고 똑같은 텀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얘를 정리하면 라그랑지안이 이제 W가 없어졌고 B도 없어졌고 알파에 대한 텀, 알파 X, Y에 대한 텀으로 바뀌면서 라그랑지안이 L 알파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빼기 2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알파 i, 알파 j, yi, yj, xi 트랜스포즈 xj로 바뀐 거야. 그리고 듀얼로 풀면은 미니마이제이션이 맥시마이제이션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서브젝트 2 제약 조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i가 0이어야 되고 알파 i는 0보다 크고 n개에 대해서 그건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바뀐 거야. 그죠? 뭐 수식적으로 어려울 건 없어. 그냥 다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예. 자,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미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닝을.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 xi 트랜스포즈 xj가 들어있죠. 그죠? 아 잠깐만. 그치?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지금 이제 얘는 뭐에 대한 함수야? 알파에 대한 함수로 바뀐 거예요. W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알파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뀐 거고 지금 알파가 1차예요, 2차예요? 2차지. 알파 i, 알파 j 곱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문제야. 2차 함수 알파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화 문제야. 최대화 문제. 그래서 W랑 B는 사라지고 알파를 찾는 문제가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알파를 찾고 나면 앞 슬라이드 수식을 통해서 W, B는 당연히 구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오케이 듀얼로 바꾼 건 알겠는데 왜 쓰는 거야 이거 도대체? 프라이멀로 안 풀고 왜? 왜 굳이 듀얼로 푸느냐? 자, 먼저 특징 벡터가 여기 보면 xi랑 xj가 내적이 돼 있죠? 특징 벡터들끼리 내적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이 텀에. 그럼 요 내적 형태가 나중에 뭘로 그 확장하는 발판이 되냐면 비선형 SVM으로 확장하는 발판이 돼요. 요걸 교체할 수가 있어. 커널 트릭이라는 걸 써서. 그러면 이제 그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걸 풀 수가 있게 돼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야. 그게 하나가 있고 1번이고 2번은 뭐냐 하면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더 쉬워. 그러니까 프라이멀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 특징 벡터 차원이 D잖아요. 그럼 D가 커지면 근데 실제 상황에선 D가 큰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D가 커지면 풀기가 힘들어져요. D가 커지면. 그러니까 D가 예를 들면 뭐 1024. 그러면은 풀기가 힘든 거야. 아니면 1024를 넘어서 뭐 만 이런 식으로 되면 왜 힘드냐? 프라이멀 문제는 프라이멀 프로블럼에서는 이 얘를 옵티마이즈 하는 문제인데 이거 옵티마이즈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예, x의 차원이 d라고 했을 때 rd라고 했을 때 소문자 d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d by d 매트릭스를 인버전 하는 게 필요해. 매트릭스 인버전. 네.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풀 때 d by d 매트릭스 인버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x의 차원이 d라서 d by d를 인버전 해야 되는 게 문제야. d by d 인버전 하는 거는 뭐 알고리즘 따라 다른데 계산 복잡도가 보통 OND 제곱에서 OND 큐빅까지 가요. 그러면 D가 커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D 큐빅까지 가니까. 그런데 이 듀얼로 바꾸면 얘는 계산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면 ON 제곱에서 ON 3승으로 바뀌어. 네. 그러면 N이 크냐 D가 크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데 보통 많은 문제들의 경우는 차원이 그 샘플 수보다 훨씬 크다 그랬지.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풀기가 쉬워져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이것도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 얘기인데 많은 알파가 0이 돼요. 실제로. 듀얼로 풀면 많은 알파가 0이 돼서 프리딕션 할 때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가 향상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많은 알파가 0이야. 알파가 n개 중에서 막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2가 0이야. 아니면 거의 그 서포트 벡터가 한 1000개인데 1000개 중에 한 10개만 0이 아니야. 그러면 계산하기가 쉽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건 풀기 쉬우냐? 또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이 목적 함수에 지금 항이 이 시그마 항이 n 제곱 개의 항을 가지죠.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시그마가 그러니까 여전히 풀기 어려워. 지금도 듀얼로 바꿨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샘플이 6만 개인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36억 개 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효율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게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요거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콘크리트한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봅시다. 콘크리트한 이그젬플. 트레이닝 셋이 딱 샘플이 3개밖에 없는 경우 즉 이렇게 생겼어. 지금 트레이닝 셋이 x1은 2,3 x1은 2,3 네. y가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속이 꽉 차 있죠. 까만색. x2는 4,1 x2는 4,1에 속이 비어있어. 마이너스 1이야. y가 x3는 5,1이고 또 y는 마이너스 1이야. 얘를 분류하는 대충 그 직관으로 보면 직선이 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맥스 마진으로 분류될 것 같죠? 하여튼 요걸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울프 듀얼 포뮬레이션으로 라그랑지안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라그랑지안이 원래 어떻게 된다고? L 알파가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n까지 알파 i 알파 j y i y j x i 트랜스포즈 x j 요거잖아. 이 텀을 계산해야 되지. 여기다 다 집어넣어. 자, 첫 번째 텀은 그냥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3이고 두 번째 텀은 여기 2분의 1 빠졌구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하고 그 안에다가 ij가 둘 다 1이면 알파 둘 다 알파인 거지. 그럼 알파 1의 제곱이고 알파 1의 제곱에다가 y랑 yij 곱한 거 ij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맞나? 1이니까 뭐야 1이니까 1이지 1이고 그 다음에 xi 얘를 자기 자신이랑 내적하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3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계산하면 알파 2는 얘는 4, 4, 16 더하기 1, 17 곱하기 얘는 당연히 그 y 곱하면 1이고 알파 제곱에 알파 2의 제곱 얘는 5, 제곱 더하기 1 제곱 그럼 26 곱하기 예, 알파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텀 알파 1 알파 2 곱한 거는 알파 1 알파 2 곱하면 이렇게 곱해지니까 2 곱하기 4 8 더하기 3 하면 11 근데 요게 두 개 생기지 알파 1 알파 2 알파 2 알파 1이 있으니까 그럼 20이고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니까 y가 마이너스가 앞에 붙을 거고 마이너스 22 알파 1 알파 2 예, 알파 1 알파 1 알파 3는 2 곱하기 5 더하기 3 하면은 13이고 얘도 역시 부호 마이너스고 두 개 있으니까 26 되는 거고 세 번째 알파 2 알파 3는 4 곱하기 5 더하기 1 하면 21이고 21 곱하기 y 2 y 3은 플러스죠? 예,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썼어. 공식 대입해서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브젝트 2 뭐야? 서브젝트 2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i 다 더한 게 0이어야 돼.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알파를 다 곱해서 더하면 알파 1 빼기 알파 2 빼기 알파 3는 0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알파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네. 쓴 거야 이제 대입해서 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거 원래 컴퓨터 알고리즘 돌려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미지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경우를 다 나열해갖고 손으로 풀 수 있어.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클래스가 2개인데 서포트 벡터가 클래스당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약 조건에서 알파가 자 봐봐요. 제약 조건이 뭐냐면 알파 1 빼기 알파 2 빼기 알파 3은 0이어야 되고 모든 알파들은 다 0보다 커야 돼. 알파 2도 마찬가지고 알파 3도 마찬가지고 얘네 다 0보다 커야 돼.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밖에 안 돼. 이 세 가지밖에. 네.
만약에 알파 1이 0이면 어떻게 되냐? 알파 1이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 그러면은 제약 조건이 만족이 안 돼요. 예. 나머지가 0이 아닐 수가 없어.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풀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알파 2가 0이고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로 풀면, 그러면 요 조건에서부터 알파 2에 0 넣으면 알파 1이 알파 3랑 같다는 걸 알죠? 그럼 이걸 다시 대입하면 무슨 식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 L 알파가 2 알파 1 빼기 2분의 13 알파 1의 제곱이 나와. 그럼 2차 함수 최대값 구할 수 있죠? 최대값. 어디서 최대야? 알파가 3분의 2, 아니 13분의 2일 때. 네, 최대가 돼. 그러면 알파 값 다 구했어. 알파 1 13분의 2, 알파 3도 13분의 2, 알파 2는 0.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대입해서 W 구할 수 있죠? 그리고 B도 구할 수 있지? 구했어. W, B 구했으면 결정 직선 DX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그러면 요 DX는 마이너스 13분의 6 X1 플러스 13분의 4 X2 플러스 1이니까 그려보면 요런 직선이 나온다. 아까 제가 그렸던 거 대충 눈대중으로 그렸던 거랑 똑같죠? 네. 요런 직선이 되고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아까랑 다른 거지. 어 얘는 지금 이쪽에 X2, 3 쪽에 쏠려 있는 놈이지. 네. 쏠려 있는 놈이고.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그 분할띠 안쪽에 샘플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뭘 해보면 되냐면 D에다가 XI 값을 넣어서 값을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DX1은 1이고 DX2는 마이너스 13분의 7이고 DX3는 마이너스 1이야. 값을 넣어서 보면 그러면 DX2 얘는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해. yi 곱하기 dxi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을 못해. 즉 x2가 분할띠 안쪽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SVM 솔루션이 아닌 거지. 분할띠 안쪽에 샘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아니야.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아까처럼 똑같이 해갖고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dx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x1 플러스 2분의 1 x2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렸던 뭐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오는 거지. x2는 x1 마이너스 1 이런 직선이 나오는 거지. 얘는 딱 봐도 분할띠 안쪽에 샘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dx1, dx2 다 넣어보면 네, 다 1이 되고 dx1이랑 dx2는 그래서 서포트 벡터가 되는 거고 dx3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분할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즉 yi 곱하기 dxi 했을 때 1보다 큰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제약 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서포트 벡터가 아니고 그 분할띠 바깥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알파1이 0이 아니고 알파2도 0이 아니고 알파3도 0이 아닌 거를 마찬가지로 풀면 이거 해보세요. 네. 해보면 요런 직선이 나와. 요런 직선. 네. 요런 직선이 나오는데 알파3가 마이너스 1로 나와서 알파3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소프트 마진 SVM 얘기 조금만 한 다음에 끝냅시다. 한 5분만 얘기하고. 예. 자, 그래서 하드 마진 SVM 지금까지 배운 게 하드 마진 SVM이었고요. 하드 마진 SVM이라는 거는 분할띠 내에 어, 분할띠 내 하드 마진 내에 샘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진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돼. 이게 하드 마진이에요. 예. 빡센 거. 근데 이런 경우는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해를 못 구해. 예. 안 풀려요. 그런데 소프트 마진 SVM 같은 경우 얘는 분할띠 안에도 샘플을 허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분할띠 안에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좀 봐줘. 좀 틀려도 봐줘요. 그래서 얘는
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야. 아까 원래 예제는 여기 지금 까만색, 하얀색만 예제인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파란색, 여기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애들 이런 게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샘플이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소프트 마진에서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분류 결과, 프리딕션한 결과가 옳게 분류됐고 샘플 위치는 분할기 바깥인 경우, 즉 하드 마진 SVM에서랑 똑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네. 문제가 없는 애들. 그런 경우는 제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곱하기 YI 한 거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류는 옳게 됐는데 마진 안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 분류는 옳게 됐지만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죠. 파란 점 같은 경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프리딕션 곱하기 yi 했더니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곱하기 yi 했더니 이게 1보단 작은데 0보단 큰 경우인 거야. 1보단 작은데 0보단 큰 경우. 그리고 완전히 틀린 경우가 있어요. 분류 결과가 틀린 경우. 분류 결과가 틀리고 샘플 위치는 결정 경계를 아예 넘어버려. 즉 여기 지금 보면 빨간색 요런 점, 요 빨간색 속이 빈 점 이런 거 아예 결정 경계를 넘어간 거. 예. 이런 경우는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 곱하기 YI가 I의 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를 어떤 슬랙 변수라는 요 슬랙 변수 에타라는 걸 도입해서 하나의 그 부등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 슬랙 변수라는 걸 도입해서. 그래서 슬랙 변수를 도입하면 원래식은 어떻게 됐었냐면 yi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드 마진 식인데 마진을 좀 널널하게 풀어주는 거야. 1이 아니라 마진이 1 마이너스 에타 i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에타가 0일 때는 하드 마진이랑 똑같은 거고 하드 마진이랑 똑같은 거. 이 에타가 0이면 에타가 0에서 1 사이야.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마진이 1이 아니라 마진이 좀 줄어드는 거야. 마진이. 네. 원래 마진은 1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에타가 1보다 크면 즉 마진보다 이 에타라는 슬랙 변수가 커지면 여기 부등식 오른쪽이 음수가 되잖아요. 이 경우는 뭐냐면 틀린 것도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틀리는 것도. 네. 그래서 이런 포뮬레이션을 써갖고 소프트 마진 SVM을 이제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